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은 결국 내 곁에 어떤 인연이 머무를지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나요? 아니면 밀어내고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만드는 말의 비밀, 그리고 반대로 좋은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무심한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혹시 말 때문이었다면 이 영상이 작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무조건 좋은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외모나 재산, 사회적 지위보다 더 오래가는 연결은 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서 마음의 온도를 느끼고 그 온도에 맞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조제프 주베르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정해준다는 얘기지요. 마음의 온도는 말에서 드러나고 그 온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데우기도 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을 끌어당기는 4가지 말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꼭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에는 판단도 충고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여유와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유는 들은 사람에게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이해해보려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안겨줍니다. 공감이라는 건 꼭 똑같이 느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석하지 않고 그저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 한마디에서 더 깊은 연결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내 말도 이해돼. 이 말은 내가 다 맞고 너는 틀렸다는 태도를 내려놓고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특히 감정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나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때때로 이해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게라는 진심을 전하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 고맙다, 덕분이다, 참 편했어. 이 말들은 흔하지만 마음을 오래 머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외의가 아니라 나는 너로 인해 오늘이 더 나았어라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특히 참 편했어라는 말은 관계에 대한 고마움 그 이상입니다. 내 옆에 있으니 나는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꼈어라는 깊은 신뢰가 담긴 고백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편안했던 자리, 자신답게 있어도 괜찮았던 관계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렇게 마음 써줘서 고마워. 이 말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담긴 마음까지도 알아보고 있다는 섬세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결과만 보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인연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알아봐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빠도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해준 거 알겠어.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써준 마음을 짚어주면 그 관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온기가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보다 마음을 알아봐준 사람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이 4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서둘러 판단하거나 끌고 가지 않고 그저 옆에 함께 머물며 바라보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 섬세한 진심을 읽어주는 그 마음이 말에 스며 있을 때 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인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향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결국 어떤 말로 사람을 대하느냐를 결정짓지요. 그리고 그 말의 향기에서 인연은 천천히 피어나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드는 4가지 말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런 말들을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 가만히 생각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근데 그건 아니지 않아? 이 말은 얼핏 보면 대화를 이어가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작용합니다. 듣고는 있지만 이미 내 생각은 정해져 있고 내 이야기는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지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가볍게 보는구나 하는 상처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받아들이기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어가면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보다 이해할 의지가 없어 보일 때 더 깊이 다칩니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이 말은 조언보다는 일종의 예언 검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 봐, 결국 내 말이 맞았잖아 하고 확인하는 느낌이지요. 처음엔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현재의 감정보다 과거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관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율성과 판단을 깎아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맞았는지 보다 지금 괜찮은지를 먼저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정확함보다 함께 머물러주는 마음에서 깊어집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은 자칫 조언이 아니라 통제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용기를 내어 어떤 선택을 하려는 순간, 이 한마디는 그 용기를 꺾는 제동이 됩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서 나왔을 수 있지만, 그 걱정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결국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는 감정을 심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가 인연의 깊이를 만듭니다. 정말 걱정이 된다면 혹시 이런 방향은 어때? 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봤어 처럼 제안의 형식으로 말하는 게 훨씬 따뜻하지요. 네 번째,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은 겉으로는 진심 어린 충고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말이 옳고 내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단정적인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보면 내 말이 맞을 거야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종종 논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혹은 감정의 골을 줄이기 위해 나오기도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구나 라는 거리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과정 없이 옳고 그름만 남겨진 대화는 결국 이 사람과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는 인식을 만들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항상 누가 맞았느냐가 아니라 그 다름을 어떻게 함께 끌어안고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닫을 수도 마음을 다시 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말에는 의도보다 더 강한 느낌이 실려나갑니다. 상대방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그 말이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지요. 내가 걱정해서 건넨 말이 때로는 판단처럼 들리고 도와주려는 말이 통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언제나 내용보다 태도가 먼저 전달됩니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나쁜 뜻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혹은 무심결에 나온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만큼 무심한 말버릇이 관계에 남기는 여운은 생각보다 오래 가기도 합니다. 조언이 아닌 판단처럼 들리진 않았는지, 걱정이 아닌 통제로 다가가진 않았는지, 우리의 말을 가끔씩 천천히 되짚어보는 일.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인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인연을 부르는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가다듬고 바꿔갈 수 있는 습관입니다. 관계의 온도는 말에서 시작되고 또 말 한마디로 식어버리기도 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멀어졌다는 건 의외로 쉽게 느껴집니다. 같이 있어도 어딘가 불편하고 예전처럼 말을 건네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쿡 하고 아파오지요. 실제로 그런 마음의 거리가 생긴 순간들을 들려준 분들이 있습니다. 두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말 한마디가 어떤 감정의 파장을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인은 늘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와 어느 순간부터 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 동료가 무심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걸로 그렇게까지 속상해할 일이야? 딱히 날이 서 있지도 않았고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툭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감정이 가볍게 여겨졌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말을 계기로 자연스럽던 대화는 조금씩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자리는 계속되었지만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이전처럼 편하게 눈을 마주치거나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이 줄어들었지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에 진실함이 없으면 그 말은 이내 사라지고 만다.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가볍게 던져질 때 그 말은 관계의 다리가 되기보다 짐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진심이 빠진 말 혹은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마음의 벽이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종종 지나간 후에야 깨닫곤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 점점 지치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친구는 대화 도중 자주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야. 예전에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 처음에는 나를 이해하려는 방식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 말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감정이 온전히 들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경험담에 덧붙이는 소품처럼 느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고민을 터놓기도 어렵고 말을 꺼내기 전부터 또 끊기겠지 하는 불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소통의 온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태도는 결국 상대방의 자리를 좁게 만듭니다. 그 자리가 좁아질수록 사람은 숨을 쉴 수 없고 대화를 멈추게 되며 결국 그 인연은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나오는 작은 진심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관계는 말없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태도와 마음이 인연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말 속에 마음이 닫히고 또 때로는 그 말 한 줄기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만 살피기보다 그 반응을 이끌어낸 내 말의 모양과 온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벽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정한 발판이 되었는지를요. 좋은 인연은 큰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고마워, 괜찮아 같은 작고 따뜻한 말들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여서 서로를 오래 기억하게 되는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전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힘이 되었는지 그것만 가끔 조용히 떠올려 보면 됩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그 마음은 결국 당신 곁에 어떤 인연이 머무를지를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좋은 인연이 머무는 사람들은 꼭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가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이 건네는 말에서는 따뜻함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말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런 말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건 아니지, 그건 좀 오버야 같은 반응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반사적인 판단을 잠시 멈추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하고 가만히 머물러주는 여유가 관계를 바꿉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말 사이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 내 감정을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상대방은 마음을 놓고 당신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말을 잘해서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없이도 들어주려는 태도가 느껴질 때 그 인연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공감보다 인정을 먼저 건네보세요. 누군가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는 종종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자신의 경험을 꺼내 공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내 감정이 덮이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처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말이 더 깊이 다가갑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있어주겠다는 그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관계란 결국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말에서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셋째, 감사를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고마워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지만 그 말에 이유가 더해지면 감정은 더 오래 남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가벼웠어. 내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큰 힘이 됐어. 이렇게 고마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하면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 관계 안에서 안정을 얻고 더 깊이 마음을 내주게 되지요. 감사는 인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고마웠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넷째, 마음을 읽어주는 말에 익숙해지세요.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같은 말도 충분히 따뜻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짚어줄 수 있다면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 입장을 배려해준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이런 말들은 단지 행동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알아봤어 라는 섬세한 이해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말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기억에 남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흔적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좋은 말보다 먼저 좋은 마음의 태도를 담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마음이 스며든 말은 그 자체로 인연을 초대하는 향기가 되니까요. 결국 인연은 특별한 말솜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버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머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갈라질 뿐입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사람을 부르고 배려하는 말은 배려하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에 담긴 존중과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인연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조금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말이 내 마음을 닮았는지만 가끔씩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그리고 그 말이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는지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결국 좋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말이 오늘 누군가에게 머무는 따뜻한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인연을 부르는 말버릇과 반대로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말의 습관에 대해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고르고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깊어지기도 하고 조용히 멀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지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은 한 문장이나 떠오르는 당신만의 말버릇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인연을 만드는 지혜, 우리 함께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언제나 좋은 인연이 함께하길 바라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